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1일 화요일 AM 리포트 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이현지고요. 저는 AM 송승재입니다. 네, 승재님 머리가 좀 많이 기셨네요. 네, 머리 자르려고 했는데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대응하느라고 바빠서 시간이 네, 없으신가요? 맞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12시에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 승재님이 워낙에 바쁘신 분이셔가지고 아닙니다. 일정이 있으셔서 조금 느리게 시작을 했고요. 점심 식사 하시면서 방송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늘도 이게 무슨 일이지 싶은 요새 화요일마다 진짜 왜 이러지 싶은 그러니까요. 움직임을 보이는데 저는 이제 뭐 떨어지면 떨어진다, 오르면 오르겠지 이런 경지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승재님이 네, 이제 뭐라 하셨죠? 중장기 홀더의 그 자격을 갖춘 거죠. 네, 저는 강제지만 네, 중장기 홀더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진짜 어디까지 떨어질지가 그냥 궁금해요. 진짜 어디까지 떨어지는가 네, 한번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뭐 언젠가 다시 오를 테니까 하는 마음이고요. 네, 여전히 콜인이지만 약간 이제 마음가짐은 조금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 확인하고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요. 24시간 기준으로는 3.39% 하락하면서 79,400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78,000, 79,000달러 선은 잘 지켜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뭔가 저희가 계속 뭐 75,000, 73,000까지 깨질 수가 있다. 그게 깨지면 진짜 큰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78,000, 9,000 선에서 잘 뭐 이걸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고 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격대를 잘 지켜주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9.44%가 하락하면서 1,800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코인마켓캡 알람이 왔고요. 이더리움이 1,800대를 기록을 했다라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게 2021년의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1,800달러 일시적으로 이탈해서 1,750달러. 네, 그래서 꽤나 과거로 저희가 지금 뭐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하고 있다라는 커뮤니티의 반응도 많고요. XRP의 경우는 6.5% 하락하면서 2.04달러고요. 솔라나는 5.54% 하락하면서 120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지금 저희 지금 1시간 기준으로 보면은 다들 조금씩은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뭔가 이제 한국에서 아침이 시작되면서 좀 사는 분들이 있어서 올라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카르다노가 거의 이제 트럼프의 행정 서명으로 발언으로 올랐던 걸 그게 제가 기억하는 게 1.6달러대인데 거의 지금 0.69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비트코인과 함께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가 지금 미국 증시와 함께 조금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식시장 전반의 하락세가 디지털 자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서 이 월가의 경기 침체 우려에 불을 지폈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대형 은행들도 속속들이 이 경제 전망을 비관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올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고요. 골드만삭스는 2025년에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1.7%로 1%대로 대폭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 확률은 15에서 2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식 시장도 그리고 디지털 자산 시장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적인 움직임이다. 미국 국채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성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동안의 일반적인 인식은
사업가이자 투자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 하락을 의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인식을 해왔었는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랑 에너지를 낮추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현재 금리 인하를 위한 강경한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미국은 향후 6개월 내에 7조 달러의 부채를 상환해야 하고 또 그 부채 상환을 위해서 낮은 금리에서 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현재의 이런 불확실성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무역 관세랑 불확실성 조성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경제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고요.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서 벗어나서 국채를 매수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채 수익률을 낮추는 전략인데 실제로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올해 초 4.8%에서 최근에는 4.25%까지 하락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에게 계속해서 금리 낮추라고 말을 하지만 제롬 파월은 그걸 거부를 하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이 직접 시장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시경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은 비트코인은요, 현재 주요 패턴 하단 아래로 떨어지면서 잠재적으로는 7.38만 달러, 그러니까 7만 3,800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페넌트 패턴을 하방향으로 벗어나면서 12월 고점으로부터의 하락세 지속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이 페넌트 패턴 붕괴는 2024년 3월의 고점이었던 73,800달러 부근을 재시험할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이 가격대가 한때는 저항선이었는데 현재는 지지선으로 좀 전환된 상태고요. 페넌트 패턴이 중간 추세에서 나타나는 삼각형 형태의 다지기 국면을 나타내면서 일반적으로 기존 추세의 연속성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패턴이 하방향으로 깨지면서 시장의 추가 조정 가능성이 커졌음을 암시했고요. 솔라나의 경우는 데드크로스에 약간 접근을 하면서 근접하면서 기술적 분석상 좀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데드크로스가 50일 단순 이동 평균선이 200일 단순 이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이 하락 신호인데 약세장이 시작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패턴이고요. 현재 솔라나의 50일 SMA는 188.71달러 부근이고요. 200일은 184달러이기 때문에 그 교차가 예상이 되고 있다. 네,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단기 모멘텀이 장기 평균보다 약해지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약세장 심리가 강화되고 있는 시장과 맞물려서 좀 중요한 그 부근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마지막 데드크로스가 24년 9월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단기적으로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 전환을 했거든요. 그리고 2달 만에 264달러까지 급등을 했는데 현재의 이 상황에서 이 데드크로스가 아니라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뭐 그렇게 유사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데드크로스가 오고 추가 하락이냐 그런 기로에 조금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XRP의 경우도 좀 중요한 이슈죠. 리플과 SEC의 소송 드디어 약간 마지막 판결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4월 16일입니다. 이날 미국 법원이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XRP를 상대로 제기했던 그 소송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미국의 정치권 기류가 친암호화폐 기조가 강화됐기 때문에 XRP 투자자들은 좀 긍정적인 판결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코인베이스나 관련한 암호화폐 관련된 산업군에 있는 회사들과 소송을 철회하는 모습을 보여온 SEC지만 유독 XRP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이 판결에 조금 기대를 걸고 있고요. 어쩌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마이클 세일러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지금의 시장에서는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 더 딥. 스트래티지는 210억 달러의 주식 매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EC에 정식으로 제출한 계획이고요.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하고 물론 일반적인 기업 운영 자금으로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일러는 지금이야말로 비트코인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라면서
미국도 좀 움직여야 된다. 사우디, 러시아, 중국, 유럽보다 미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일러의 경우, 스트래티지의 경우는 지금의 비트코인 하락을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좀 떨어질지, 얼마나 더 약세를 이어갈지, 그리고 승재님의 약세장, 하락장의 관점이 변했는지를 저희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봉 먼저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면은 사실 2주 전의 캔들에서는 엄청난 반등으로 꼬리가 형성이 됐는데 지금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 같은 경우 이 꼬리를 모두 다 채워지는 그런 장대 연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또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저가를 이탈한 상황인데 지금 많이들 보시는 게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자리가 뭐 한 74,000달러 또는 뭐 이제 65,000, 67,000달러 뭐 요 정도 부근이 있어요. 74,000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상승 강세장이 이제 나오기 전에 이 직전 고점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봉 이평선 60일선과도 이제 겹치는 자리라서 아마 74,000달러에서는 강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만약에 추가 이탈을 한다고 해도 65,000달러에 이제 주봉 90일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번에 다 이탈하기는 어려워요. 단번에 다 이탈하기는 어렵고 이게 만약에 장기적으로 하락장의 시작이라고 해도 사실 74,000달러 뭐 그러니까 주봉 60일선 또는 90일선 요 두 구간 중 하나에서는 이제 반등은 나올 거예요. 기술적 반등이.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수직 하락은 없다.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해도. 근데 일단은 요거는 떨어졌을 때의 그 주요 지지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74,000 다음 65,000. 근데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좀 위험했어요.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제가 기존에 공유드렸던 확장 플랫 관점에서 이제 최종 그 지지 구간이죠. 1.618. 요 비율을 이탈하려고 조금 계속해서 76,000까지 내려갔다 왔죠. 네, 맞아요. 거기까지 이제 떨어지기는 했는데 다행히도 딱 저가가 76,600달러 요 정도 부근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6,700달러로 표기했는데 잘못 표기해놨고 정확히는 600달러이거든요. 600달러라서 지금 보시면은 76,600달러 1.618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가가 딱 76,600달러에서 반등이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살았다는 거죠. 네, 아직은 살았어요. 이탈을 안 했어요. 뭐 당연히 이제 이걸 이탈에 대한 확정 이탈 기준을 봐도 뭐 4시간봉 또는 일봉 종가로 이제 판단을 하겠지만 실시간으로도 일단 이탈이 안 되고 반등이 지금 시도되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장 플랫 관점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가능성인 거죠. 지금 자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나오는 반등을 못 살리면 또 이탈될 가능성이 높을 거고 이탈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진짜 뭐 제가 봤을 때는 74,000달러보다는 67,000에서 65,000? 요 정도는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이 매물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 불플래그 추세를 만들었어요. 하락 채널이죠. 그래서 이 하락 채널을 형성하면서 이 하락 트렌드가 하나 이제 형성이 됐었는데 보통은 이 수렴을 돌파하고 나서 테스트를 하고 나서 다시 오르죠. 약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딱 67,000, 65,000이 겹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실상 74,000달러보다는 67,000, 65,000 여기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떨어지면. 근데 아직까지는 반등이 시도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좀 최대한 올려주길 바라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또 추가적으로 보고 있는 게 오늘 일봉 마감이 지금 정도의 수준 또는 조금 더 높아지면 좋겠죠. 뭐 8만 달러 정도 이상에서 내일 일봉 종가를 해주면 오히려 이제 일봉 기준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도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RSI예요. 그리고 이게 MACD고 하는데 RSI 같은 경우 지금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저점이 낮춰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종가 기준, 꼬리 기준에서는 저가가 낮춰졌잖아요. 지금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식의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 이게 지금 12시간 봉도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다 MACD까지 다 유지되고 있고 8시간 봉도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6시간 봉도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4시간 봉도 유지되고 있네요. 그죠?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4시간, 6시간, 8시간, 12시간 일봉은 좀 이제 큰 시간 프레임인데 요게 다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좀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컨펌이 된다라고 하면 최소 첫 번째 목표가는 요 매물대를 다시 도달하는 게 첫 번째 목표가예요. 요 매물대는 이제 우리가 며칠 전까지 있었던 93,000, 94,000달러 저항이고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94,000달러까지 다시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일봉 이평선을 돌파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성을 시도하고 있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반드시 좀 컨펌이 되기를 좀 바라야겠죠. 그래서 지금 요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요 부분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시장을 대응을 해오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큰 프레임 시간이 뭐 시간봉 그리고 일봉까지 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유지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되게 오랜만에 나온 상황이라서 반드시 요거를 좀 살려주는 게 중요할 거고 만약에 요거를 살리지 못하면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무효가 되면서 그에 따른 이제 뭐 그 하방 압력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74,000달러보다는 67,000, 65,000달러를 보는 겁니다. 아마 이거에 대한 실패에 대한 좀 하방 압력이 더 가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76,000달러 그냥 좀 더 여유 있게 해서 76,000달러 정도 선만 지켜주면 아마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시도될 수 있으니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 승재님의 이 시즌 종료 관점은 아직 없으신 거네요? 그쵸. 시즌 종료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76,000달러를 이제 강하게 이탈을 해서 뭐 74,000달러, 뭐 67,500 여기를 이제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저는 좀 고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이 나왔다라는 거는 올해 작년에 이제 지난해 형성해준 11만 달러 정도 부근 요게 이제 고점이 되는 거죠. 이번 사이클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강하게 나온다고 해도 이 고점 구간을 형성하는 움직임. 네, 그러니까 이제 분배 구간을 형성하는 거죠. 과거처럼. 그랬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더욱더 11만 달러 이상을 도달하려면 저는 요 고점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74,000달러 또는 뭐 64,500 뭐 요 정도는 건드리지 않고 지금 요 구간에서 지금 자리에서 올라주는 게 제일 베스트다. 제가 봤을 때. 왜냐면은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추세가 너무 꺾이고 이 반등이 다 이제 반납이 되는 거라서 맞아요. 사실상 요거는 휩소의 움직임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얘가 강한 반등을 해서 다시 올라간다고 해도 이거는 과거와 같이 과거에 이제 우리가 봤었잖아요. 이런 형태로 이 전체적인 이 큰 구간으로 해서 분배 구간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이번 거의 한 3년 동안 진행되었던 이 사이클이 마무리되어가는 이 과정을 그려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진행될 가능성을 좀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해서 지금 요 정도 두 가지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크게는. 비트코인은 제가 봤을 때 딱 84,000달러일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오면요? 그 안정화되는 기준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안정화된다는 그 기준 자체는 84,000달러 여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 밤이죠. 어제 저녁쯤에 반등을 시도했죠. 이 반등을 시도했던 게 지금 주말에 갭이 크게 생겼거든요. CME 갭이 86,000달러까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채우다가 지금 꼬꾸라진 거예요. 그 미 증시 때문에 거의.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이죠? 와우. 이 갭이 보이죠? 대략적으로 네.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원래는
갭이 한 요 정도 있었는데 어제 좀 채웠죠. 그래서 네. 이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요번에 우리가 그 77,000달러, 6,000달러 요 정도에도 갭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언급을 드렸겠지만 이 갭을 채우다 말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매하게 채웠다. 애매하게 채웠는데 오늘 새벽에 하락으로 완전히 이제 채워졌어요, 이건. 그러면은 이번에 오늘 새벽에 마지막 이 하락 자체가 이 애매하게 안 채워진 갭을 확실하게 채우는 식의 움직임이었다라고 하면 또 그런 관점에서는 또 지금 자리가 이제 저점이 형성이 되고 반등을 해서 이제 상방 갭을 채우러 가기 시작하는 그런 반등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또 보면 왜냐면은 상방 갭도 이번에 채우다가 말았으니까 채우다가 말아서 이번에 77,000달러도 채웠기 때문에 그럼 상방 갭도 채우다 말았으니까 채우러 가야죠. 그래서 지금 기대를 해봐야겠죠. 테더 도미넌스도 그 AM 이번 주 리포트 보면 테더 도미넌스가 엄청 올랐잖아요. 네, 테더 도미넌스가 많이 높아지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수준인가요? 보통 승자님이 참고하는 수치를 생각했을 때? 아니요, 이게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지금 장기적으로 보는 이 하락 채널이 있는데 이 하락 채널 지금 돌파가 지금 일시적으로 돼버렸어요. 나왔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이러한 움직임 자체는 당연히 좋은 건 아니고, 예, 좋은 건 아니라서 테더 도미넌스는 뭐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은 없으니까 이제 나스닥을 좀 한번 살짝 보면 좋은데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게 새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경기 침체 언급을 하면서 이제 좀 많이 낙폭을 보였는데 사실상 지금 수직 하락이거든요. 수직 하락이고 퍼센트로 보니까 이 고점 대비해서 한 14%, 15%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보통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우가 드물죠. 과거에도 보면은 이런 식 이때 당시가 이제 2024년 8월 그 뭐 엔캐리 청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하락 폭인 거예요. 그만큼의 하락이 이번에 더 강하게 나왔다. 사실상 이때는 하락하면서 반등도 이렇게 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일자로 빠졌죠. 뺐죠.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그만큼 반등도 나오기는 할 거예요. 기술적 반등이 나올 텐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스닥이 2700에서 2400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 매물대를 이탈했다라는 것 자체가 좋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준다라고 했을 때 2700에서 2400포인트 저항을 돌파하냐 마냐. 돌파를 못하고 여기서 저항을 받게 되면은 단순히 이거는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고 다시 하락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이제 높을 거고 만약에 여기를 돌파해서 안착하는 그림이 나오면 다시 신고점을 갱신할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 게 아무래도 좀 비트코인이 영향을 너무 크게 받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수직 하락이 과거와도 비슷한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온 상황이니까 이제 나스닥 관점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막바지에 다 이르지 않았나? 이제 하락 자체가 보면은 그죠? 얼마 안 남았죠, 이제. 그러니까 과거하고 무조건 똑같이 하락하는 거는 없으니까 그 관점으로 봤을 때 거의 과거만큼 지금 낙폭이 하락이 뺐으니까 있었으니. 그러면 적어도 이런 식으로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네, 반등이 한번 나올 거라서 반등 나오고 다시 저점 리테스트 한다고 해도 어쨌거나 반등은 한번 또 크게 나올 거니까 지금 거의 다 도달을 해 간다. 그래서 지금 많이들 좀 힘드실 텐데 조금만 더 버티면은 되지 않을까. 네. 아직까지는 시즌 종료 관점은 없고 네. 조금만 더 버티고 지금 자리만 좀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느낌이고요.